혹시 경북의 BYC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촌도 다 같은 농촌이 아니랍니다. 오지 중에 오지라고 꼽힌다는 BYC. 봉화, 영양, 청송, 이 봉화 읍내에 가면은 저희 뭐 멀리서 왔다고 그래요. 편의점은 당연히 없고 이제 슈퍼도 차 타고 한 이제 10분 정도 가야 되고. 경상북도에서도 오지로 손꼽힌다는 봉화. 하필 그곳에 터를 잡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도전하는 청년 그린 스타트업 사랑과 초록의 대표 강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봉화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민진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IT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귀농, 귀촌 그러면 뭐 그러려니 수긍이 가긴 할 텐데 글쎄 이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했답니다. 왜 봉화냐? 뭐 IT면 당연히 강남 테헤란로 아니면 판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하다못해 뭐 도시여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이 스타트업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다 여기서 찾을 수 있고 구상을 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저희의 샐러드는 주변에 계시고. 오랜 세월을 봉화에서 보내고 있기에 오히려 그것이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농산물과 사람과 IT가 만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똘똘 뭉친 젊은이들.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농사도 짓고 닭도 키워봤기 때문에 가서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아, 이분들이 어떤 농약을 쓰시는구나. 뭐 이런 환경이라면은 어느 정도 소출이 나오겠구나. 일단은 땅이 많으니까 뭐라도 이제 해보고 실수하면서 약간 배우는 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식물에 대한 거나 이제 생태에 대한 이해, 경험이 조금 더 깊은 것 같고요. 단점은커녕 오히려 자연과 가까이에서 창업을 하니 장점만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산책하면서 회의하고 카약을 타며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들. 대자연이 주는 풍요를 마음껏 누리고 있답니다.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휴식처로 찾는 곳이 좀 굉장히 한정적이라면 여기는 그냥 있는 곳 자체가 그렇게 어떤 휴식처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안에 이런 모든 시설이 갖춰진 곳이 있는데 그 비싸게 그 월세 내고 도시에서 월세 내고 그 비용을 우리 플랫폼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사람에게 좀 더 투자를 한다면 더 좋은. 도시로 가고 싶어 하고 도시에 가야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거의 한 40-50년 전의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스타트업 하면 떠올렸던 그 모든 고정관념이 확 달라질 겁니다. 경북의 오지마을이기에 가능한 특별한 스타트업 이야기. 그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당찬 젊은이들을 만나봅니다. 세 손가락에 드는 오지 중에 오지 봉화. 그 봉화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곳. 왠지 스타트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의 한 시골 학교인데요. 지금은 이 학교의 공간을 빌려 쓰는 중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잘 차려입었네 오늘. 굿모닝.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회의하러 갈까요? 매일 아침 8시 40분이면 변함없이 개발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은 그 PC 버전 버그 잡는 거 쭉 해야겠네요. 구매 프로세스에서. 근데 버그 리포트에도 중복으로 뜨기는 하니까. 그 이슈 트래커에 이번 주 어쨌든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목표치들 각자 좀 네. 잡아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메일 인증 말고 휴대폰 번호 회원가입이 먼저 앞부분에 떠야 돼요. 퍼스트 옵션으로. 여기까지 할까요? 네. 됐어요.
이쯤에서 누구나 같은 궁금증이 들 겁니다. IT면 당연히 강남 테헤란로 아니면 판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하다못해 뭐 도시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저희가 다루는 상품 중에 대부분 농산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직접 저희가 만나러 다니고 또 봉화에서 왔어요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도시에서 온 젊은이들보다는 그 마음의 벽이 좀 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가가기가 한층 더 쉽고 또 지역의 뭐 힘든 상황, 좋은 상황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저희 IT 플랫폼에 담아낼 수 있는 거가 도시에서 그런 니즈를 파악해서 담아내는 것과는 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들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뭘까? 두 번째로 이런 궁금증이 들죠. 봉화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이들은 자연스럽게 농산물과 그 생산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오픈마켓, 뭐 흔히 쿠팡이라던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등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곳과 SNS, 그러니까 이야기, 서로 뭐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소통의 장과 거래의 장을 합쳐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저희는 그 커머셜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첫 화면이 어떤 거는 상품이고 어떤 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바깥에 어떤 건 상품이고 어떤 게 이야기인지 구별이 안 가게끔 그 제목이라던가 가격은 노출시키지 않았고요. 여기서 근데 나는 이야기도 좋지만 나는 물건을 사고 싶다. 여기는 상품만 모아져서 진열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그냥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그 상품에 얽힌 이야기. 그래서 누가 이거를 어떻게 또 어떠한 과정에서 만드느냐를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닌 소통의 장까지 생각하는 차별성을 담다 보니 발품을 파는 일은 필수. 게다가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이다 보니 미래의 고객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오늘은 영주에 있는 한 목장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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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해 봅니다. 소들의 행복이 일단 최우선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정원 자체도 네. 그런 취지에서 결국은 만드시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사람의 정원은 집 앞에 있고 여기는 젖소 정원. 사람만 좋은 공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소도 좋은 공기를 마셔야만이 좋은 우유가, 건강한 우유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는 앞에도 잔디가 잘 가꿔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막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사람이 듣기 좋으면 나는 소도 듣기 좋다. 우리 박사님의 생각이거든요. 소는 첫째 해피해야 돼. 해피해야만 그 다음에 좋은 우유가 나와요. 아무래도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다 보니 종종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는 일도 있다지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분들을 만나면 더욱 의욕이 샘솟는답니다.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일 또한 중요하죠. 내가 요즘 할 수 있는 일은 애들이 어디 아프지 않은가를 보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소가 아프면 기도 처지고, 기 처진 애들이 없잖아, 그죠? 그리고 콧등이 마르면 아파요, 쟤들도. 그렇구나. 고객을 직접 만나는 일은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농사와 인생을 배우는 것은 물론 스타트업을 시작한 초심을 다시 한번 다지죠. 쉽게 얘기해서 BYC 그래가지고 육지 속의 섬이 봉화, 정성, 영양이거든. 근데 저 재산에 와가지고 저걸 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가득해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를,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요.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생산자분들을 만나면 기운이 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결국은 사람 사이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만큼 고객들을 자주 찾아갑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어서 와요. 잘 반가워요. 지내셨어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예. 오늘 그냥 간단하게 그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 고추 있잖아요, 말린 네. 고추. 한번 확인 제가 수량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가늠이 안 돼서. 유황오리 알지? 네. 이 고추에도 황을 쳐. 황을 치면 고추가 맛이 더 좋아지고 고추가 네. 그렇게 좋아지더라고. 네. 판매자로서 내가 팔 상품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기본입니다. 배추가 한 폭에 지금 여기서 얼마 나가냐면 1,000원씩 나가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도시에서는 6,000원이야. 한 폭에. 중간에서 안 먹으면 농민들은 먹는 게 없어. 그 방법이, 직거래 방법이 최고 이제 제가 바라는 계획됐든 맞아. 그래서 이제 오셔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 며칠 뒤에 연락드리고 고추 가지러 오고 또 수확하는 거 도와드리러 올게요. 예, 그래요. 예, 네, 복 많이 학생들이랑. 받고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 잘 가요. 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전화상으로 만나뵌 분들까지 합치면 1,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3월부터. 근데 이제 그 1,000명 중에서 한 지금 250명 정도 성공적으로 입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입점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나 할래라고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저희가 초창기라도. 그 스토리도 저희가 만들어드릴 수는 없어요. 갖고 계신 거를 이런 거가 괜찮겠다 해서 그걸 조명을 하는 거지 없는 이야기를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으시고 혹은 그 스토리를 공유할 의향이 있으시고 또 상품도 뭐 확실히 농약을 만약에 안 친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정말 안 치시는지 또 만약에 치신다면 어떤 종류의 농약을 치시는지 이런 것도 단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판매자님과 여러 번 만나면서 막 일도 도와드리고 주변의 이웃분들과도 만나 뵙고 이래야지 조금씩 알게 되는 정보들이어서 사실 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믿고 살 수 있는 상품, 믿고 볼 수 있는 이야기들 이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힘이 들고 발품이 많이 좀 팔리더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화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한 것도 특이하지만 이들의 인연도 특별합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심리학과 교육학을 전공하다가 코로나19로 귀국한 민진하 대표. 김가람 씨는 그녀의 스승이었다가 지금은 부대표의 역할을 맡았고요. 졸업을 앞둔 강원영 학생도 인턴으로 참여 중입니다. 스타트업의 핵심, 최고 기술 경영자 이현 씨.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공한 그는 정해진 탄탄한 진로를 걷는 대신 봉화를 찾았습니다. 네,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그 원래 재학을 하고 그 길로 갔으면은 뭐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거는 되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오기 직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었고 그걸 끝내고 이제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저희 그 이사장님이시자 저희 선생님께서 어떤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취지에 이거는 꼭 지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세대를 초월하고 일부러 한국으로 돌아와서까지 만든 스타트업. 그 중심에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교육 자체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독립대안학교로 불리기 원하는데요.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더
더불어 사는 삶을 향해 가도록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갖췄습니다. 이제껏 없던 새로운 교육을 내세운 독립대안학교. 그 시작은 어린 민진하 대표와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당연히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다 학교를 가니까 이제 갔는데 요즘에는 좀 아닐 텐데 그때만 해도 좀 맞았어요. 뭐 이렇게 수학 문제 하나 틀리면은 손바닥 맞고 머리 맞고 이랬는데 공부하는 걸 워낙에 안 좋아했을 뿐더러 막 놀고 싶은데 책상에 앉아서 뭐 하나 틀리면 때리고 뭐 막 외워와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학교 가기 싫다고 엄청 막 울고불고 했나 봐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부모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저 때문에 약간 홈스쿨링 식으로 작게 이웃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학교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찾아온 저녁 시간. 내가 먹을 음식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그래서 이 학교의 당연한 일과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라면 사 먹거나 부모님이 차려준 음식을 먹을 나이지만 다른 사람의 몫까지 담당해야 하죠. 저희가 지금 현재 인턴 단계에 있는데 그 단계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높은 단계에 있는 인턴들은 주말에만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 낮은 단계에 있는 저나 다른 인턴들이 있는데 그 인턴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네. 10명이 넘는 인원의 식사를 준비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손놀림이 꽤 능숙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튀김을 비롯해 다양한 가지수의 음식을 척척 해내는 걸 보니 보기만 해도 듬직한데요. 어느새 음식 준비가 끝나자 서둘러 밖으로 나갑니다. 네, 이러면은 학생들이 올 겁니다. 벌써 왔네. 뭐예요? 닭껍질. 내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은 어쩌면 자립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을지 나도 해봤으니 그 마음을 서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더욱 맛있고 감사한 식사죠. 이렇게 말 그대로 동고동락했으니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팀워크는 넘치게 갖춰진 셈입니다.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아침. 스타트업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이 아름다운 아침 풍경만은 아닙니다. 두 사람을 따라가 봤더니 가만, 지금 이거 닭 울음소리 맞죠? 안에 이거 꺼내놓을게. 네.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닭들이 마중을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 와 있어요? 뭐 밥을 빨리 먹고 싶은 거 아닐까요? 아는 거예요. 네. 닭이 머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이 시간대가 가장 배고픈 시기인 것 같아요. 할까요? 네. 닭들이 어찌나 재촉하는지 손길을 서두릅니다. 네, 먼저 주고 있을게요. 네. 야야야, 안 돼. 1년 365일 날이 좋으나 구주나 반복되는 일과 중 하나인데요. 무려 3,000마리의 닭을 돌보고 있답니다. 스타트업과 독립대안학교와 닭이라.
영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조합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돌아가거든요. 당번이 있어가지고 이제 역할을 나눠서 무슨 요일에는 누구, 뭐 무슨 요일에는 누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돌아가요.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소매로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전기를 많이 드세요. 학생들이 자주 먹는 달걀. 좋은 걸 먹이고 싶어서 직접 닭을 키웠고 그 달걀을 팔아 학교를 운영하고 덕분에 생산자의 마음을 알게도 되었죠. 반응이 되게 좋아요. 학생들이 키웠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집 애기들이 저희 닭을 먹다가 마트 닭을 먹으면 안 먹는데요. 엄마 이거 맛 없어. 예, 애들이 입맛이 맞아요. 예민하니까 그래서 맞아요. 질 자체가 완전 확연히 다르니까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스타트업 하는데도 그런 좋은 농산물을 저희가 먹어보고 하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이제 다 모아서 이런 거를 판매를 해보자. 그래서 하게 된 것도 있어요. 10년 동안 우리 거의 10년 됐죠. 닭을 기르다 보니까. 이 학교에 또 다른 자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합시다. 네, 이제 잡초 뽑기. 띄엄띄엄. 천혜의 자연에 위치한 만큼 학생들은 당연하게 농사를 배우고 자연과 가까워졌는데요. 학교의 넓은 부지를 정원으로 가꾸고 배우다 보니 자연스레 정원교육 특화학교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2개의 스타트업이 있는데 저희는 그중에 이제 사람과 초록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고요.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이제 정원 디자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원 디자인과 또 식물에 대한 이해, 생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식물도 재배해서 팔고 또 유통 사업도 일부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고 또 정원 디자인을 하고 이제 시공을 하는 그런 외주 이제 정원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이제 외주도 하고 있고. 정원 디자인의 경우 창업 2년이 되면서 점차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이 모든 게 학생 때부터 직접 정원을 디자인하고 가꾸면서 몸으로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봄 학기 정원 수업 때 이제 학생들은 자기 이제 손바닥 정원을 이렇게 디자인하는데 여기는 저희 학교 선생님분들이 만든 이제 직접 디자인하시고 또 시공까지 다 하신 정원입니다. 학생들과 선생님이 직접 만든 정원은 갖가지 컨셉과 이야기를 갖추고 있어서 학교를 방문한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고요. 올해는 산림청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정원으로 뽑히기도 했답니다. 저희는 그래도 뭐랄까 식물과 자연에 대하는 태도라든지 어떤 관점이라든지 실제 그런 행동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 이 속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농사도 짓고 그냥 항상 자연 속을 걷고 산책하고 사계절이 변하는 걸 봐왔고 느끼고, 그러니까 이런 게 늘 있으니까 정원을 만들더라도 어떤 공원을 설계하더라도 저희가 이곳에 살면서 느꼈던 걸 더 반영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학교는 인문학 수업을 되게 기본으로 되게 중요시하고 또 무엇을 위한 디자인인가, 무엇을 위한 정원인가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제 공모전에 예를 들어 출품을 한다 그래도 저희는 되게 컨셉이나 스토리텔링에 있어서는 되게 자신이 있거든요. 살아온 삶 자체가 다 공부였습니다. 단순히 예쁜 정원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삶의 철학을 담아낸 덕분에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고 공모전에 출품해 수상하는 등 다양한 활약을 보이고 있어서 정원 디자인 업계에서는 떠오르는 샛별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 이번에 코리아 가데스쇼 저랑 하사님이 이제 9월 23일부터 이제 10월 7일까지 갔다 왔고요. 어떻게 공모 때부터 사실 자세히 그냥 텔레그램에 간단히 했던 거 말고는 잘 모를 것 같아서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해가지고 갔다 오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만 간단히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았고 어쨌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한 게 처음이거든요. 이제 시설물마다 다 다른 업체를 해가지고 그런 점에서 엄청 많이 배우고 프로들이 어떻게 하는지와 이제 이분부터 보여드리면 이창민 작가님이라는 분이고요. 엄청 잘하셨어요 이분이. 이번에 다들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벽 쪽으로 다 거울을 붙였거든요. 거울. 그다음에 여기 그 옆부지가 김기범 작가님이라는 분인데 고래를 만들었거든요. 와. 이뻐요 고래가. 흔한 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 부딪혀가면서 이뤄냈지만 아직 젊기에 또 언제나 배울 자세가 되어 있기에 이들의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건지 했었죠. 그런데 정원에 대해서도 그냥 일반적인 정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속에서 환경 위기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되게 세게 인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여러 다큐도 보고 여러 책들도 읽고 그냥 그래서 정원하면서 일단은 지금 이 세상이 이 환경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 정원을 만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정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원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 비 오기는 하는데 원래 예정했던 것처럼 그래도 한번 타면서 쓰레기들 요즘에 플라스틱 너무 많이 버리고 쓰레기들 줍고 수상정원 점검하고 그래야죠. 이거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처음에 생각이 바닥이 미끄럽더라고. 조심해요. 그 잉어 있으면 알죠? 잡아요. 우리 그러면 잉어찜 오늘? 이제 비 그쳤어. 비 그쳤는데? 아, 재밌겠다. 회사가 산골에 있어 좋은 이유 중 하나. 이렇게 취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독립대안학교 시절부터 이미 카약을 배워왔기에 모두들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IT 계열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컴퓨터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 드넓은 자연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창의력도 생기게 됩니다. 앉아만 있느라 굳은 몸과 스트레스를 푸는데도 제격이죠. 여기서부터 끝까지 제법 돼. 그래서 갔다 오면은 운동도 힘들어. 힘들어? 안 힘들어? 괜찮네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딱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쓰레기는 많은데 네. 저희가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는 별로 없고요. 아, 너무 큰 거였나? 수상정원 한번 우주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서.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는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물살을 헤쳐갑니다. 어쩌면 인생이라는 파도에 비하면 이것은 참 잔잔한지도 모를 일입니다. 가장 크게는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사람들이 제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찾고 그걸 뭐 자연 속에서 찾든지 아니면 뭐 책에서 찾든지 그런 거를 제공해주고 그걸 인도해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신다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느꼈고, 사실 남들이 물론 다 얘기는 하지만 정말 자신이 좀 행복함을 느끼고 사실 진정으로 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저도 워낙 좀 틀에 박힌 곳에서 생활을 했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좀 여기 와가지고 해방이 돼가지고 겪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내가
좀 많이 마음도 안정됐고 편안해졌구나. 아름다운 가을날은 뭘 해도 좋지만 자연 속에서 즐기는 바비큐 파티는 그야말로 환상입니다. 모든 팀원들이 함께 모여 갖는 맛있고 즐거운 휴식 또한 이 산속에 차린 스타트업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24시간 마주하다시피 하는 얼굴들이지만 여전히 늘 즐거우니 팀워크 하나는 알아줍니다. 이게 촬영 때문에 이렇게 차렸다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 진짜 이렇게 먹어요. 저희 원래는 더 화려하게 여기다가도 노래방 설치해서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여기에서 있을 때 장점은 주변에 신경 쓰거나 눈치 봐야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들, 좀 편하게 즐기고 싶고 또 편한 옷차림, 또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내가 직접 만든 음식, 아니면 누군가가 같이 만든 음식들 맛보고 또 음료도 이제 지금은 그냥 사온 거 마시지만 맥주 같은 거 만든다 아니면 막걸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만든 것도 같이 마시고 이런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개도 같이 있고 이런 장점인 것 같아요. 인생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죠.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강점으로 만드는 것. 그렇게 스스로 길을 개척할 줄 아는 믿음직한 청년들입니다. 도시가 주는 매력 이미 다 사라졌어요. 이미 오랜 옛날에. 오히려 도시가 주는 해악이 더 커졌죠. 환경적인 거, 공해, 그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밀집도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어떤 그 비인간적인 관계 형성들. 그러면 여기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녹색 환경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게 아무 소리 없이 다 너무 잘 들리고 있고 모든 게 조용하지는 차소리 하나 안 들리고 그리고 공기도 좋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죠. 그리고 회선이 터지니까 아무 데서나 앉아서 자기 개발이나 영상이나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전국에 대안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대안학교 말고도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비정규적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비정형적인 학교들을 택한 아니면 학교나 그런 교육 그런 과정을 택한 학생들이 저희 이제 우리가 성공한 롤모델이 돼서 저렇게도 할 수 있네 라고 좀 용기를 갖고 그 길을 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하나가 있고 또 저희처럼 농촌이나 정말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스타트업이든 다른 어떤 거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거를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는 모습과 그런 롤모델이 되는 거가 목표입니다. 최첨단 시설로 무장한 깔끔한 건물은 아닙니다. 내 일 하나 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이 먹을 밥도 직접 하고 3,000마리 닭들도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핍이 이들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 그 어디든 그곳이 바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무대가 되기 때문이죠. 사람과 자연에게 배우고 지금껏 없던 세기를 개척하는 젊은이들 보니 왠지 엉덩이가 들썩거리지 않나요? 나이 때문에 돈이 없어서 또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 핑계들은 잠시 뒤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도 지금부터 스타트업입니다.